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법사위 소관부처들, 법무부, 법제처, 공수처, 헌재, 대법원 이런 그 소관부처 수장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지난해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현안에 관련된 이제 질의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무혐의 종결한 것에 대한 어떤 공방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야당 주도로 이제 검사 탄핵한 것에 대한 어떤 공방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좀 오고 갔고, 또 법사에서는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또 맞불 성격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법까지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법사의 상황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네. 우리 국회가 큰일 났어요, 사실은. 이러다가는 이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혐오증 같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정말 국회에 대한 그런 그 회의론 같은 거, 이런 게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그러면 이제 정치 무관심, 예. 이런 걸로, 이제 국민들 사이에 정치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오늘 그 법사위 모임은 본래 그 공안부처, 그 법무부, 그 감사원까지를 포함해서 예산 결산 문제 때문에 모이지 않았어요? 예. 철저하게 했었어야죠, 그거를. 거기에 왜 김건희, 김정숙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까? 예? 김정숙, 김건희 그 특검법이 민생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국민들 몇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건 여야의 정치적인 그런 그 공방이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왜들 저러는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살기 어렵거든요. 자영업자들 다 지금 장사가 안 되고 다 가게도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료 대란도 심각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사람이 다치면 어디 가서 의사를 볼 수가 있어야지. 네. 어느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지금 아니고요. 저출산 문제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민생 문제가 지금 이렇게 산적해서 쌓이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자리여야지, 국민의 민생과는 관계없는 김건희 무슨 김정숙 왜 그거를 법사위에서 앉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합니까? 소리 지르고 고성을 그 품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 하는 거를 보면 차라리 중계를 말든지, 그래야지. 그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는 이게 이 국회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불신, 혐오감,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가. 예. 어쨌든 이제 어제 검찰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이제 그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내고 이제 종결 짓는 그런 이제 수순에 들어가니까 이제 관련된 또 상임위에서 그런 문제를 또 질의하는 거는 또 있을 수도 있고. 질의하는 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직도 그 문제는 한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무슨 심의위원회를 다시 모을는지, 그것을 종결을 하는지, 아직도 그거는 남아 있잖아요, 순서가. 그거는 이원석 총장에게 이제 보고까지 이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원석 총장은 아직 이제 뚜렷한 자기 입장을 이제 밝히지 않는 상태인데, 다만 이제 자신한테 이제 보고하기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아까 이제 보니까 법무부 장관은 아직 자기는 이제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고, 언론 보도로만 통해서 이제 알고 있다고 한 상황이고, 총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총장의 결심이 남아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대로 이제 종결 처리하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열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구해본다든지 이런 건데, 임기가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9월 15일까지. 그렇죠.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원석 총장이 자기가 알기 전에 언론에 보도됐다. 그거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면 안 되죠. 자기 검찰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자기에게 보고가 안 되도록 검찰을 그렇게 지휘하면은 자기가 부끄러운 일이지, 그거 밖에다 대고 불쾌했다 그런 얘기를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된 거에 대한. 그것도 자기 책임이죠. 사실. 이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또 뭐 그냥 종결하든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선택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예.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 서울지검에서 그 한 거에 대해서 그 검찰들은 본래 굉장한 그런 그 상하관계가 밀접하고 또 수사 과정 중에서 보고도 받고 지휘도 하고 수사주의도 하고 그런다니까. 저는 뭐 그거로서 종결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만약 저게 그렇지 않고 뭐 수사심의위원회를 모은다든지 그러면은 그 이원석 총장이 오해를 받을 겁니다. 정치적인 오해를 받을 거예요. 그동안 뭐 2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원석 총장의 개입이 있다, 의도가 있다. 그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또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것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원석 총장에 대한 오해가 많고 과거에도 보면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경찰관이 뭐 야당에 가고 뭐 검사도 또 야당에 가고 그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원석 총장이 마지막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석 총장의 최종 결심. 이 정권에서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그 야당에 가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서요. 네. 여야의 어떤 그런 뭐 방향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또 수사심의. 물론 그렇기는 하죠.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거나. 그러나 뭐 무슨 그러나 검찰총장이 자기가 최종 지휘자인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연다. 그거는 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는 의도적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해서 이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복귀할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다음 주에도 이게 회담이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본회의가 수요일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넘어온 법안들을 이제 재의결을 하면서 또 여야 간에 상당한 또 대치가 또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다다음 주면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아마 또 워크숍도 또 가야 될 거고 아마 다음 주에 굉장히 이제 이런저런 정치 일정들이 많아갖고 다음 주에는 회담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마 9월 정기국회 중에 아마 하더라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로나19가 효자인 것 같아요. 두 사람에게 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도 대표가 당선된 다음에 상당히 의례적으로 뭐 옛날에 보더라도 대표가 뽑히면은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든지 뭐 대표회담을 하자든지 그런 제의를 하거든요. 상당히 의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받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덜컥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지금 이 회담은 곤혹스러운 회담인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들고 나오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 한동훈 대표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사실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의제거든요. 그게 그 전당대회 때 후보 시절에 한 얘기거든요. 좀 사려 깊지 않은 얘기였죠. 당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표가 된 다음에 보면 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의견을 따라 살 수 없는 지금 상황 아니에요. 당의 의견이라는 거는 지금 대개 그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보자라는 게 당의 의견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한동훈 대표와의 생각은 좀 제안했던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 뭐 야당에서 보면 아주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좀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 이재명 대표가 확진됐다는 얘기를 듣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이거 참 곤혹스러운 시간을 벌었고 앞으로 뭐 그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뭐 이재명 대표도 별로 한동훈 만나봐야 뭐 실속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거고 또 뭐 한동훈 대표도 만나봐야 무슨 뭐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뭐 야당을 설득을 해서 민생 법안을 무슨 협력을 한다든지 특별히 금투법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매달리는 그런 그 법안 같은 거 저게 정말 만나서 통과될 수 있을까? 협력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안 하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코로나가 아주 굉장히 두 사람에게 효자노로 서는 것 같습니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금투세 문제라든지 이제 뭐 또 생중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번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조율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아마 날짜를 먼저 정해놨었으니까 네. 이 코로나 문제만 없었으면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회담 전체를 생중계하자 그거는 전례 없었던 일이죠. 물론 그 처음에 만났을 때 생중계하는 건 그건 덜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회담을 생중계하자 그건 토론했죠. 그건 사실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는데 토론과 그것도, 회담은 네. 좀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말을 좀 잘못한 거고 어떻든 또 이 금투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회담을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하고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사실 정치적인 그런 거 아니죠. 그걸 해보고 싶은 게 아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일 텐데 뭐 징검다리로 사용했을는지 모르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이제 마음 조금 좀 양쪽에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달갑지 않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수년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네.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달 23일에 전당대회가 있었으니까 이제 꼭 한 달 맞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이제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침에 장동혁 최고위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고문단하고 이제 오찬을 했고요. 그래서 중진들, 다선 의원들 이렇게 쭉 계속 만나면서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의지는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을지. 근데 반대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빨리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특검안을 발의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맞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짐작한 바이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 지난 1년 한 달 동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한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없었다. 예? 민생 얘기하지만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들어서서 뚜렷하게 무슨 민생 문제를 해결한 법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일부 한 10여 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접점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아무래도 경험 부족 내지는 당을 다 장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역시. 네, 네. 그런 정치력의 문제가 좀 당내에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상처가 있지만은 내가 후보 때 얘기를 했다. 그럼 후보 때 얘기한 건데 내가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보니 당의 의견이 있다. 본인도 얘기했듯이 당의 의견을 수렴을 하겠다. 등등 내가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이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이게 아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야당도 알고 있고 다 아는 건데 그렇게 솔직하게 당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수세에 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 말한 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지명 특검법 그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죠. 네네. 그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만약 하면은 대통령실과의 많은 그런 갈등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당에서도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동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자기의 실수는 아니지 어떻든 공약에 썼으니까요. 근데 못 지키게 됐다, 이거. 당내 사정이. 공약을 다 지키나요?
이렇게 해서 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이러는 모습은 한 대표로서는 그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빨리 털고 그런 정치적인 것에서 빠져나와서 정말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당의 좀 장악력을 좀 더 좀 그립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당의 장악력도 그래요. 해병대원 그 특검법 그런 거는 이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한은 당이 장악이 안 되거든요. 그건 이견이 있을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당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민생 문제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친윤인지 반윤인지 뭐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민생 문제 모두가 동의하는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립을 잡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민주당 말씀을 끝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기 체제가 이제 진용을 갖췄는데 최근에 비명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아마 다음 달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박용진 송갑석 같은 분들 지난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이 이른바 초일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곧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복권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력한 대항마로 지목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움직임도 이제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런 움직임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흔히 정치권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례 없이 지금 대표를 연임했어요. 네. 그것도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득표율을 얻어서 저는 저게 절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네. 물론 그 전에 저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 것도 저거는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과거의 정치적인 그런 그 상황을 보면 그 이력을 보면 그렇게 야당일 때 오히려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야당일 때. 지금 야당 아닙니까? 아니 소수당일 때. 아, 소수당일 때. 예. 소수당일 때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다수당이 정권을 잡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지금 뭐 국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좀 다수당을 믿고 그러는데 네. 법사위원회라든지 무슨 뭐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하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아하 저기에다가 정권까지 준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지금 거기에서 강성 발언을 하고 강성 드라이브를 거는 그 두 위원회의 위원장, 저는 이재명 대표의 앞날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당 이번에 집행부를 구성한 걸 보면 전부 해간 반대판을 뭐 최고위원부터가 다 친명이라고 소위 그런 사람들이고 당직도 전부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임명을 한 걸 보면 저거는 이재명 대표의 2기의 앞날에 더군다나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대권을 목표로 하는 분 아니겠어요? 뭐 뭐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에 나는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대권에 가깝게 가려고 그러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저 행태를 버려야 됩니다.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거 저런 방식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에 집중을 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비명계의 움직임이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러나 별로 힘을 못 쓸 겁니다. 상황 속에서.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찻잔에 무슨 속에 뭐 태풍 정도로 지나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